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팀장이 2023학년도 입시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2023학년도 면접 시사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 이공 분야로 나누어 다소 크게 콘텐츠를 진행했다면 올해는 오늘의 주제인 경영, 경제를 포함하여 문화, 미디어, AI, 빅데이터 등 많은 주제로 세분화하고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하나의 콘텐츠를 읽으며 시사 이슈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 콘텐츠를 구상하고자 합니다. 각 키워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해당 소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까지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시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학습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사 이슈 요약 콘텐츠의 주 목적은 여러분들이 2023학년도에 출제 가능한 여러가지 화제거리를 빠르게 파악하시도록 하는 것에 있기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효과적으로 답안을 구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선 메이저 리서치에서 2020년부터 모의 면접 콘텐츠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계열 및 학과의 모의 면접 콘텐츠를 참고해보시고 그뿐 아니라 석 소장님께서 이러한 이슈들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등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 및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주신 여러 콘텐츠들이 있으니 이 팀장이 진행하는 콘텐츠들과 함께 활용하신다면 면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영, 경제 분야의 시사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기준 금리 인상입니다. 최근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또다시 75bp 올리면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2022년 3월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달러는 국제 간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 통화로서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시 다른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한국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원화의 수요에 비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해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요. 추가로 기준금리와 관련해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등의 용어도 정리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도 발맞춰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최근 환율이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 부동산,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번째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몇 가지 수입 품목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는 이런저런 세금 등이 붙어 가격이 비싸지는데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은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수입한다면 우리나라 물건이 경쟁력이 하락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추한보다 더 강화되어 지난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생산 5개 분야를 적용 대상으로 언급했는데 올해 유기화학 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 또한 간접 배출의 형태로 탄소 배출량에 포함되게끔 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지는 않는 전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전환기간도 2024년 12월 말까지로 1년 앞당겨졌습니다. 즉 2025년부터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관련한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초안보다 더 강화해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두 번째로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유럽연합은 해당 제도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ESG 경영입니다. 이 팀장이 2022년에 들어 새로이 등장한 이슈를 위주로 다룰 예정이어서 ESG 경영을 포함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했으나 ESG라는 트렌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각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부작용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수준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경영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사실 이제는 뉴스만 검색해도 바로바로 나오는 ESG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비재무적 요소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친환경 경영이 곧 ESG 경영은 아니라는 것이며 기업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역 사회와 얼마나 상생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S, 기업 운영이 얼마나 투명하고 도덕적인지를 평가하는 G 지표 또한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ESG와 관련한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기업이 입장에서 ESG 경영 추진 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두 번째로 기업이 ESG 경영 시 겪을 수 있는 난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로 분야와 관련하여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유사 횡재세 부과 논의 및 유류세 인하입니다.
이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폭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유사들은 원유를 항상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가격이 낮았을 때 구매했던 원유를 현재 유가대로 팔면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처럼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기에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유엔 사무총장이 횡재세를 언급하면서 그 파장이 국내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유류세의 인하 폭을 20%, 30%, 37%로 확대하였고, 지난 8월 국제 유가 안정 흐름과 함께 기름값 폭등을 저지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다만 OECD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를 축소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현재로서 정부는 인하한 유류세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고유가로 인한 정유사의 이익이 횡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따른 경영이 결과물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관해 평가하는 의견을 물어볼 수 있으며, 세 번째로 국제 흐름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앞으로 정유산업의 전망을 분석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탄소 국경 조정제도, ESG 경영, 정유사 횡재세 부과 및 유류세 인하라는 키워드들을 경영 경제 분야로 분류해두기는 했지만, ESG 경영만 살펴보더라도 전 산업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인데다 환경, 국제, 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도 연계되는 지점이 많은 만큼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와 관련성이 적어 보일지라도 이 팀장이 앞으로 다룰 시사 이슈 콘텐츠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 경영 분야 이슈를 정리하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